다시는 생각을 말자. 생각을 말자고. 애타든 말 한마디 못한 채 이게 있는데 잊어야만 돼. 사랑이기에 깨끗이 묻어버린 내 청춘이건만 그래도 못 잊어. 나 홀로 불러보네. 아직도 사랑은 끝나지 않았네. 다시는 생각을 말자. 생각을 말자고. 그렇게 애타든 말 한마디 못한 채 잊어야만 돼. 사랑이기에 깨끗이 묻어버린 내 수정이건만 그래도 못 잊어. 나 홀로 불러보네. 아직도 사랑은 끝나지 않았네. 이 노래 참 오래간만에 불러보네. 조용필 노래인데 그 조금 전에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유튜브를 하나 듣는데 그 김진향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카이스트 교수고 또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개성공단에 직접 가서 근무도 이렇게 오래 하셨고 시사에 아주 밝으신 분입니다. 김진향 교수님이라고. 북한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실정이 아주 밝으신 분이고 우리나라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아주 그 관심이 많으신 그런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십니다. 김진향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에서 직접 근무를 하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하고 또한 이제 북한에 있는 그 간부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남북
우리가 이제 그 북맹이 많단 말입니다. 큰맹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대해서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을 큰맹이라 하듯이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그 너무나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북맹이라 그래요. 그래 북맹 우리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분들이 남한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이분은 아주 북한의 실정에 밝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제 나와가지고 첫 노래가 첫 마디가 이제 이게 아직 어제 저녁에 윤석열,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을 빼버리대요. 윤석열이 막 그래 버립니다. 오늘 그 아침에 그 윤창중 씨, 윤창중 씨 그 정치평론가입니다. 이분 아주 저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어제까지는 꼬박꼬박 김건희 여사님, 꼬박꼬박 윤석열 대통령님, 뭐 항상 그 비판을 하더라도 꼬박꼬박 그렇게 말을 하다가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여사라는 말을 빼버리더라고요. 빼가지고 윤석열이 또 이제 김건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김진양 교수님도 이제 뭐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붙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 어제 뭐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어제 아마 2024년 12월 3일 날 밤 10시 반쯤 선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2시간 반 뒤에 오늘이죠. 그러니까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새벽 1시에 국회에서 이제 190명 국회의원이 모여가지고 거기에는 야당이 이제 172명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 의원이 118명 합치가지고 190명이 계엄령 해제 요청안에 이제 요청안을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대통령은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해제가 된 겁니다. 자, 그 사건을 두고 김진양 교수가 첫 마디가 아직도 계엄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조용필의 노래를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따라 불러봤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국지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베냐민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가 원래 그 자기 부인도 좀 이렇게 뭐 뇌물 의혹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본인도 조금 좀 그런 점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그 가나전에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이도 막 혹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제 조그마한 국지전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것을 좀 무마시키지 않을까 그래 조마조마하다 이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계엄은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면서 조용필 그 노래를 불러봐서 내가 한번 불러봤어요. 옛날에는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안 부른 지가 오래돼요. 다시는 생각을 말자 생각을 말자고 그렇게 애타든 말 한마디 못하고 잊어야
떠버린 내 청춘이 건너 그래도 못 잊어 나 홀로 불러보네 아직도 사람은 끝나지 않았네. 아이고, 이 모자를 막 썼더만은 머리가 엉망이네. 예,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음력도 이달도 같이 가요. 음력은 이제 한 달만 빼면 됩니다. 오늘은 음력이 11월 4일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제 음력하고 양력하고 같이 이렇게 불러주느냐 그렇게 하면은 저는 뭐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너무나 이제 이 사회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특히 이제 별의별 거 다 관심이 다 쏟습니다. 그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있는가 하면은 사주 한 바퀴라든지 또는 신점의 모든 것 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 이제 무속인들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좋은 말로 말하면 법사님이라 그래야죠. 남자는 법사님 또는 이제 여성분은 보살님이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점쟁이. 이재명 씨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점쟁이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는 경상도니까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재명이도 안동 사람이거든요. 나도 안동 고향이 안동에 나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님,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님,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님이 다 안동 사람이에요. 경북 안동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안동이에요. 근데 뭐 딴 게 아니고 전밭이라 그랬거든. 전밭이. 우리 어릴 때는 전밭이라 그랬어요. 점쟁이. 우리는 이제 부엌을 정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의자를 걸상이라 그랬지 아마. 걸상. 하여튼 뭐 정지 또는 전밭이라 그랬어요. 전밭이. 그래서 이재명 씨도 그러더라고. 자기 어머니가 야 재명아 가자 전밭이 집에 가자 이러니까 이재명 씨가 밭에 가는 줄 알았대. 밭에. 그게 아니고 이제 점쟁이 집에 갔다 이 말이에요. 가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야는 이제 크게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할 사람이고 크게 잘 될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더라 그래요. 내 이재명 씨라니까 이봉규 이 사람 이분은 뭐 이재명을 엄청 싫어하던데 와 그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데 진짜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더라고. 와 근데 참 진짜 밖에 나가서 어떤 말도 함부로 못 하겠대요. 나는 뭐 이재명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나는 오로지 허경영이야. 허경영이. 그런데 이재명이 되게 싫어하대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취천하지장하고 사천하지단이라고 말이지.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취천하지장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취하고
사천하지 다니라. 사는 버린다는 거거든. 그 사람이 어떤 단점이 혹시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혹시 저러지 않나 이렇게 반성을 해가지고 그런 단점이 보이면은 나한테 혹시 그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이제 내 단점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재명 씨한테 좋은 점을 배우고 말이야. 자기가 뭐 형수한테 욕을 하고 뭐 좀 그런 점도 있지만 세상에 뭐 사람 그보다 훨씬 더한 사람도 누구 말대로 천지백갈이다 말이야. 여기.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잖아. 뭐 그런데 뭐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참, 네.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을 빼니까 나도 대통령 말을 빼고 싶은데 윤석열이한테도 뭐 안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은 좋은 점은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늘 이야기하잖아. 야, 검사 시험을 사법고시 시험을 8번 떨어져도 계속 뭐 지치지 않고 9번째 이제 도전해가지고 합격됐다. 그런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불굴의 정신. 그런 걸 보고 뭐 안 좋은 거는 뭐 사람이 이제 마음을 나쁘게 쓰다 보면 그래 돼버려요. 그러나 모든 것은 나와 한 몸이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나 자기 누나나 뭐 산이나 바다나 들이나 이 삼남한상 이 모든 것은 어떤 신의 작품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마음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 된 거니까 100% 1000% 이해를 하지. 그러나 좀 안 좋은 점도 있지. 오늘 보니까 어제 계엄령 내린 것이 자기 마누라 이제 김건희를 구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참네. 그건 그렇고 내가 왜 이제 양력 12월 4일 또는 이제 음력 11월 오늘이 양력이 12월 4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력은 11월 4일이거든요. 그 왜 그걸 음력을 붙이냐 그러면은 근데 점쟁이 이야기하다가 버렸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점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신점을 잘 보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람 딱 보면은 그냥 그대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또 특이하게 발달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뭐, 목사나, 스님, 신부 이런 사람들은 저기 종교계통으로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조금 발달된 사람 아니냐고. 뭐, 점쟁이들, 그러니까 좀 신점을 잘 보시는 분은 또 그 분야에 좀 특이하게 발달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개들은 냄새를 잘 맡는다 그러더라고. 사람보다 냄새를 훨씬 잘 맡지. 그러니까 뭐 마약 조사하는데 보면은 개들을 풀잖아요. 누구 할 때 냄새 잘 맡는다 그러면 개코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또 신인님께서도 늘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셨지만은 그 바다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들이 배를 봐가지고 배 속에 이제 찌가 왔다 갔다 하면은 출항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고 보니까 찌가 한 마리도 없어. 배에 보면은 이제 쥐새끼들이 먹을 게 있잖아. 왜냐니까 그게 바다를 항해를 하다 보면은 어부들이 거기 또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제 배를 출발하는데 거기 양식이 있는 데는 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쥐가 한 마리도 없으면은 안 탄다. 배가 출항 안 한다 하더라고. 왜냐니까 쥐는 미리 그걸 아는 거야. 이거 풍랑이 온다, 태풍이 온다는 것을 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아니까 사람보다 낫잖아, 쥐가.
그래서 찌가 있어야, 찌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태풍이 안 친다 이걸 아니까 찌가 있는 거예요, 배 속에. 그럴 때는 출동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도 했는데, 하여튼간에 뭐 사람 중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이렇게 좀 영적으로 조금 뛰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름해야 점쟁이란 말이에요, 점쟁이. 이제 그런 그 점쟁이들 나와가지고 유튜브가 있어요. 그 신점에 대해서 또 신점의 모든 것, 뭐 사조 한 바퀴, 뭐 하여튼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숱하게 있더라고. 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하기야 그 뭐 요즘은 교회가 좀 식었지만은 교회 그래도 길거리 가면 교회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뭐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있잖아. 목사님들 뭐 별의별 목사님들 다 있는데, 그렇듯이 그 사람들 목사님은 나름대로 설교를 하듯이 그 점다치들, 점쟁이들, 그 보살님들, 법사님들도 그렇게 좀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신이 질려 가지고 잘 알아맞혀요. 대신에 이제 이분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는 게 흠이라고. 우리나라 목사, 신부들, 뭐 또 스님들, 뭐 일반 법사, 보살님들은 허경영 신인님이 와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게 좀 한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좀 잘 알아맞추는 것은 또 그것도 있다고. 있어요. 그 중에는 뭐 좀 가짜 이렇게도 뭐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프로를 많이 봐요. 그게 내가 뭐 빠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참조로 본다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점쟁이들이 이제 이렇게 쭉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사람은 그래요.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건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래 주로 물어보거든. 주로 물어보는데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이제 올해 2024년 찬바람 불면은 올 여름부터 뭐 올 봄에도 부터 이제 거기 있었거든. 거기 신점에 대해서 또 이제 신점의 모든 것 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래됐다고.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보면은 금년 2024년 찬바람 불면서부터 팍 꺾어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꺾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로 꺾어지냐 하면은, 내가 오늘 그 유튜브에 카카오 스토리 하나 쓰다 왔는데, 새가 이제 창공을 이렇게 헐헐 나르잖아. 나르는데 그 사냥꾼들이 총으로 쏘아버리면은 총알이 이제 자기 새 몸통에 들어가면은 총알에 맞은 거잖아. 맞으면은 새가 나르다가도 어떻게 하느냐고 툭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언덕 낭떠러지에서 툭 떨어지듯이 윤석열이 운이 그렇다 그러더라고. 거기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하다고. 이 사람 운이, 김건희하고 윤석열 운이 그냥 슬그머니 내려오는 그런 운이 아니고, 최정점까지 갔다가 떨어질 때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있다고.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툭 떨어진다고. 뭐 그런 이야기는 계속 들었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 그런 일이 어제 있었어요. 발생했다고. 어제. 쉽게 말해서 그걸 가지고 자살골을 넣었다 그래요. 자살골.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네. 아침에 CBS 김현정 씨하고 나와가지고 하시는 그 정치평론가 중인데, 그 사람 성이 박씨입니다. 뒤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그 자살골을 넣은 게 아니고, 자살골을 넣었다 이러면 축구할 때 뭐 한 골 넣었다 이러면 한 골 묵었다 이 말이야. 묵었으면은 또 운동을 또 하다 보면은 또 상대방 골 한 골 더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무승부도 될 수 있고, 뭐 2골, 3골 넣어버리면은 이길 수도 있다고. 그런데 자살골이 아니고 자살을 해버리면은
살아날 수가 없잖아. 아무리 사람 죽어버렸는데 뭐. 그렇듯이 이제 윤석열이가 어제 한 것은 자살골을 먹은 게 아니라 자살을 한 거나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재기불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4개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고. 탄핵을 하든지 당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하야를 하든지 조용하게 물러나든지 그러면 이제 그 야간 해외 망명이 있어요. 도주하는 거, 토끼는 거. 저기 불가리아 우회가 루마니아지. 루마니아에 그 차우체스크라고 있었다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총살 맞아 죽어버렸다고. 그런데 이제 그 저기 팔레비는 도망을 가서 살았고, 저 필리핀의 그 마르코스는 미국으로 도망가서 살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도망을 가든지 하야를 하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시니까 이제 또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그만두든지 그 4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해요. 추측을. 나는 뭐 남 못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이 없어요. 남이 다 나와 한 몸이야. 일시무시일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오늘 그만하랍니다. 일시무시일 석상금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금 무게하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암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원원래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일 뭐 이렇게 할 때에 그 일이 많이 들어가잖아. 천부경에 그 일은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라고. 나와 남이 없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 아버지나 뭐 그 밑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 하는 사람 부총리 지금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다 나와 한 몸이란 말이야. 나의 분신은 참 나의 분신이단 말이에요. 저 파우스트 보면은 저 괴테 가서 파우스트에 보면은 그 파우스트 박사가 무엇을 알려고 했느냐 그러면은 우주의 씨앗을 알고 싶다 그랬거든. The seed of universe. 이 우주, 이 천지 만물, 이 지금 생겨 있잖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의 그 우주의 그 씨앗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싶다 그러더라고. 했어요. 그럼 우주의 씨앗이 뭔가? 그것이 우리의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건 내가 기존 종교에서 늘 하는 말이거든. 특히 불교에서 하는 말이라고. 태초에 하나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우리 가까운 애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씨앗이 하나 있다 그러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그 씨앗이 땅에 이제 딱 떨어지면은 그 씨앗은 형체는 없어져 버린다고. 바뀌어버려. 그 씨앗은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야. 안 그래요? 뿌리로 바뀌고 또 그게 이제 줄기가 솟아나고 또 가지가 돋고 또 포도가 열리고 그러면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씨앗은 어디 갔어요? 없어져 버렸잖아. 그 나무로 하나 바뀌어 있잖아. 그런데 그 수만 년, 수백만 년, 수천억 년의 세월이 지났다 하자고. 그러면은 이 지구 위에는 포도나무로서 꽉 차버린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포도나무에 하나에 붙어 있는 그 포도나무 그 이파리나 요 수천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이파리나 가지나 원래 하나잖아. 안 그래요? 그렇듯이 이 천지 만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그 우주의 씨앗으로 보면 그 근원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나와 한 몸이단 말이에요. 그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혹시 이제 그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최근에 어떤 말을 했느냐니까 그 안티들이 있지. 안티들 그 허경영 신인님한테 그 정모씨라고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부산광역시당 그 이성근 위원장님 돌아가셔가지고 병문안을 문상을 가니까 그분이 왔더라고. 하늘궁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름 밝힐 수는 없고 정모 씨라고. 그 나는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2022년 삼구 대선이 있었잖아. 2022년. 그때 열심히 뛴 사람이라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지금 안티들이 한때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야. 해도 진짜 똑같이 열심히 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내가 안티 알고 있지. 그 사람은 하늘궁을 100번 간 사람이에요. 100번. 100번을 간다는 것은 2년을 한 달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은 토요일 날 가면 일요일까지 있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1박 2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두 번으로 치나? 그럼 한 달에가 한 달 같으면은 한 달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9번 정도 있거든요. 1년에, 한 달에 토요일 4번, 일요일 5번. 안 그러면 토요일이 5번, 일요일이 4번.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9번 같으면은 그걸 10번 하면 90번이잖아.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갔거나 안 그러면 토요일 하루만 가면은 2년을 다닌다고. 그 사람이 부산에서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은 좀 기차를 타고 뭐 그래 가더라고.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종로 광유장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강의 듣고 그래가지고 그 2년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또 심지어는 그 2018년도 19년도 그 미국의 허경영 신인님께서 여러 번 갔어. 그때 강의하러 8번인가 9번 갔다고. 그때 그 트럼프 만나고 할 때가 2018년이거든. 그때도 그 미국까지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에 어린애가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말을 돌리겠는데 어린애가 있어요. 어린애를 들고 신인님께서 엄청 좋아했다고. 요즘 물론 시연이 하잖아. 그때 그 당시도 그 강연 들어보면 그 나와요. 옛날 종로 강의 들어보면 그 어린애를 안고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뭐 그 사람이 그 안티가 돼 있어요. 참네. 뭐 안티 되기 전에는 뭐 그 사람 딸 결혼하는 걸 내가 알고 나도 이제 뭐 그냥 있을 수는 없지. 내한테 정식으로 뭐 청첩장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내가 누굴 통해서 그걸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내가 알고 그냥 있기는 내 양심이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부조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우리 집에 또 큰일이 있을 때 내가 알릴 수가 없겠더라고. 왜냐하니까 좀 또 인연을 또 맺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알리질 않았어.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쉽게 안티가 돼가지고 뭐 동조를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좀 지쳤겠지.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안 되고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안 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안 되고 뭐 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뭐가 이 허경영 가짜가 아닌가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드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뭐 가짜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리는 거지. 하여튼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같이 이제 고발장을 넣고 막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제 어떻게 말을 못 하겠네. 아이고 말을 빙빙 돌려서 미안합니다. 여하튼 찬바람이 불면은 갑자기 툭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떨어지는 것 같아. 제기는 불능이야.
아마 내란죄를 지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란 사범으로 이제 이렇게 몰기도 하고 아마 지금 현재 긴박합니다. 12월 10일 날에 김건희 특검이 이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오늘이 12월 4일이니까 한 6일 뒤에 김건희 특검 통과됐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지. 그리고 탄핵 발의를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곧 할 것 같아. 빠른 시간 내에 하게 되면은 어제 그 국민의힘에서 18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 몇 사람이 8사람 붙어버리면은 한 10사람 정도만 붙어버리면 확실하게 그 탄핵이 돼버린다. 그러면 직무정지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래 되는데 여하튼 뭐 그건 그렇고 그건 지켜봐야 되죠.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이제 국내 정세는 좀 잘 안 봅니다. 요즘 왜냐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제는 이제 워낙 큰 윤석열이가 이제 비상계엄을 한 그런 큰 사건이니까, 우리 국내 사건이니까 내가 좀 오늘은 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국제적인 시각을 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은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은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은 뭐 허경영 신인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종교가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분이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경제학. 이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문대가 어떻느냐 하면은 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그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건 뭐 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선볼츠도 있고 조지 아담스키인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밝다는 거. 그리고 제3의 물꼬를 쓴 거 엘빈 도플러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이 이제 세계를 휘어잡는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엄청 잘 된다는 거야. 잘 된다는 거. 세계에서 넘버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김태유 교수님은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대운을 받았다. 대운이 왔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고조선 시대가 우리가 이제 한때 고조선 시대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그 영광을 누렸던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이 우리한테는 꼼짝도 못했고, 그런 때가 이제 온다 이거지. 때가 오는데 어떻게 해서 오느냐 그러면은 지금 북극 항로가 열려. 북극 항로가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됐잖아. 그러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대구 사과라면은 유명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제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그 자꾸 올라간다 그러지.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고. 옛날 대구 사과는 유명했지만 지금은 또 안 그렇는가 봐. 그리고 명태도 전에는 우리 연안에서 많이 잡혔는데 그게 이제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좀 잡기가 힘드는가 봐더라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렇듯이 북극 항로가 얼어서 배가 다니지를 못했는데 그게 자꾸 녹아버린다고. 녹아버리면 지금은 현재 1년에 3개월 정도 가는가 봐요. 1년에 9개월은 배가 못 다니고 지금은 3개월 정도 가는데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1년에 9개월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 북극 항로가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하고 관계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 열리면은 엄청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데, 그래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그리고 포항, 울산, 또 경남, 이쪽에는 세계적인 항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산, 울산, 포항.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기는 옛날에 이제 미국,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을 때에 그 영국의 런던이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거든. 그렇듯이 우리 부산하고 포항, 울산이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베리아 크기가 미국 땅덩어리의 1.3배라 그러거든. 1.3배. 그것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개발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런데 러시아는 중국하고는 안 맞아. 싼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싫단 말이에요. 싫고 일본도 싫어. 일본의 제일 꼭대기 위에가 그 뭐야, 사할린인가? 사할린. 그 영토 가지고 한 번은 일본이 가져갔다가 한 번은 러시아가 가져갔다가 소련이 가져갔다가 또 러시아가 가져가고 소련이 가져가고 막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로 가지고 감정이 안 좋다고. 그리고 옛날에 또 러일 전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때도 그 감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본도 그렇게 뭐 외교는 하지만은 마음속 깊숙이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러시아하고 일본, 러시아 또 중국. 그러면 누구하고 좋느냐 하면은 한국하고 좋다 말이야. 한국에 러시아가 없는 것은 우리 한국이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또 러시아가 있고. 그래서 그 김태희 교수가 하는 말이 그래요. 러시아와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사정이 또 어떻느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인데 이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미국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뭐냐니까 미국의 일루미나티 세력이 있어요. 일루미나티 이 세력들이 미국을 완전히 망쳐놨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그 세력들이 미국 FBI 국장, CIA, FBI, 뭐 식품업계 구석에 다 썩어 빠진 거야. 썩어 자빠졌다고. 썩어 자빠졌다는 건 돈 받아 처먹고 제대로 못하는 거단 말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화 장관으로 앉혔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우주선을 쏘잖아. 우주선을 쏘는데 들리는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관공서에 도장 받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니까. 미국이 얼마나 효율이 떨어지느냐고. 자기가 개탄을 하지. 하여튼 미국이 썩어 자빠진 거야 지금. 자빠지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주 항공을 두고 우주 개발을 하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둘이서 이제 1, 2등을 다 타요. 그걸 잡아버리면 이제 세계 패권을 진짜 잡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그 부동산이 그 빈집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걸 중국 정부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우주 개발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걸 무시해버려요. 옛날에 북한에서 그게 김일성이 죽고 19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그 한 7, 8년간 북한에서 한 죽은 사람이 한 300만 명 굶어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게 거의 확실한가 보더라고. 그러면서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거든. 그렇듯이 중국에서도 좀 이렇게 희생을 시키더라도 우주 개발하는데 돈을 쏟아버린다고. 그거 이제 1, 2등을 다투니까 미국하고. 이래 되면은 미국이 이제 이렇게 썩다 보니까 1등 자리를 중국이 차지한단 말이야. 그럼 미국이 이제 그걸 허용을 못하지. 그러니까 미국의 제일 첫 번째 지금 관심사는 뭐냐 하니까 중국이 1등 되는 것을 못 못하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우선순위는 바이든도 그랬다고. 우선순위는 중국을
작살내버리는 거 이거예요. 그것이 또 하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늘의 뜻이 될 수밖에 더 있나? 그게 왜냐니까 그 티베트하고 말이지, 후진타오가 6.25 전쟁 때 그 신인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후진타오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중국 지금 현재 땅덩어리의 절반을 차지해버렸으니까 티베트 강제로 300만 명을 쳐 죽이고, 빼떨었지. 신장 위구르 빼떨었지. 내몽고 빼떨었지. 동북 삼성 빼떨었지. 그런 옛날에 그 저지른 제약이 있잖아. 그리고 특히 모태똥이라는 놈이 역사 조작을 했다고. 역사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원래 우리나라의 대조선의 한 가지밖에 안 돼. 가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박윤수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이제 뭐냐, 시진핑이가 지금 뭐 설치 샀는데 이건 안 돼. 그거는 미국을 키워가지고, 하늘에서 미국을 키워가지고 중국을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그렇기 위해서 이제 그 이번에 트럼프도 당선되고 앨런 머스크도 그 트럼프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중국을 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힘을 합해야 돼. 그 상징으로서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가 북한하고 북미, 김일성이 아들이 김정일이 있을 때부터 김정일이는 언제나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싶어 했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야, 그게 될 뜻까지 했다고. 그럼 이제 김대중 대통령, 처음 이제 그 당선됐을 때가 1998년이잖아. 그때는 이제 미국 그게 올브라이트인가, 미국 국무장관, 여성 국무장관이 평양도 방문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수교가 될 뻔했다고. 그런데 2000년 들어서면서 그 부시 아들 부시가 취임하면서부터 그 밑에 그 딕 체니가 악의 축이다 이런 말 듣고 말이지, 이란 그리고 북한, 이라크 이런 거는 악의 축이다 이래가지고 멀어져 버렸다고.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늘 북한에서는 미국하고 수교를 하려고 해요. 하는데 그게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하게 했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이번에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몇 달 뒤에, 몇 달이 아니지, 한 4, 50일 뒤에 미국에 한 몇천 명, 몇만 명, 잘하면 몇십만 명까지 구속 수감된다고. 그것도 법원, 검찰, 검사들, 판사들, 그 CIA 국장들 어마어마하게 구속된다고. 두고 보라고.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이 이제 하나가 이제,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간소남이고 미국은 태손이라고. 그 간소남과 태손이고 궁합이 맞아.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수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국을 미국에서 이제 이걸 쳐야 되니까 관세를 높이면은 그 물자는 또 어디서 구해야 되니까, 그건 북한, 우리는 이제 개성공단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파주라든지 개성 이런 데서 물건을 생산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돈방석이 않는단 말이야.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고. 그게 허경영 아니겠어? 허경영이라서 미안하지만 허경영 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나라 관계도 좋고, 그래서 지난 그 대선 때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바롭스크 또 블라디보스토크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당가에도 긴자메스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 대륙 놓아두고 말이지, 전라경상 몇 말인가, 만주로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거든. 위쪽으로 뻗어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철도가 지금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 부산에서 저 동해안 쪽으로 삼척 지나고 동해 지나서 강릉까지 거기서 연결이 다 됐다고. 원래 12월 달에 이제 좀 있으면 며칠 뒤면 개통해요. 그러면은
말 안장이 완성이 다 되면은 그때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었다고. 지금 완성이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가 된 것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가체라 데포트 조약에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그 테프트 장관이지 이 사람이 또 이제 나중에 대통령도 돼요. 근데 이분하고 가체라하고 미국 일본 수상하고 협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가 되는 것을 결정이 돼버렸다고. 그때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가고 한반도는 일본이 먹어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외국이 미국이 결정한 거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943년도 이제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리고 1945년 2월 달에 얄타, 지금 그 크림 반도에 있는 얄타, 지금 우크라이나 땅인데 러시아가 가져갔거든, 얼마 전에. 한 4년, 2014년인가 그때. 뭐 러시아 땅이지, 지금. 그 얄타에서 회담을 했어요. 회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고, 일제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분단이 되고, 또한 신탁 통치가 그때 결정이 된 거라고. 그때 이제 초강대국들이 결정해버린다고. 그때는 늘 미국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그러면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힘을 합쳐가지고 남북한이 너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대기가 만들어져요. 왜냐? 그렇게 키워가지고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이 미국과 러시아의 힘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까운 시간 안에. 그런데 뭐 통일은 이제 허경영 신님께서 세계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남북한은 제일 마지막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통일은 안 됐지만은 통일가 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왕래가 되는 거야. 백두산도 가고 뭐 개성공단 뭐 파주공단 가고 말이지. 그 북한 여성들 여기 이제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일하고 또 저녁 되면 퇴근하고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자꾸 부자가 되도록 하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도록 그것을 미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그 발전상이거든. 근데 거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허경영 신인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2034년까지 또 피선거권이 또 박탈당했다고. 그러면은 그럼 10년 동안 대통령 출마를 못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내가 아래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에서 저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그 설명하면 깁니다. 여하튼 피자 게이트라든지 또는 보헤미안 클럽 그리고 앱스타인 이 사건 요거는 내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밝혀진다고. 밝혀지게 되면은 기절 초풍한단 말이야. 전 세계 인류가. 어제 우리 그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내렸다가 해제시키고 이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깜짝 놀랐잖아. 그런 거 보다 훨씬 더 강한 사건 사고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미국 언론이 정화가 돼요. 미국 언론 정화되면 우리나라 언론도 정화돼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몇십 일 뒤에 벌어진단 말이야. 기절 초풍할 만한 이야기야. 기절 초풍할 만한 이야기. 보헤미안 클럽, 피자 게이트, 아드레노크롬 요런 거는 이제 좀 차후라 하더라도 가까운 것은 뭐냐니까 러시아 스캔들 이런 거는 여기 개입된 것이 미국 FBI 그 국장부터 해가지고 몇십 명들 그냥 그대로 다 감옥 간다고.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미국에서 만들었다고는 말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저 화이자 그 뭐야 남자들 그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지만 발기 부전하는 사람들 먹으면 뭐 뻣뻣해지는 거 남자성 그게 뻣뻣해져가지고 그 화이자에서 그걸 코로나 그걸 만들었잖아. 백신 만들었잖아. 그게 아마
손해배상 들어가면 거지가 될 건데, 화이자 회사가. 그런 것을 이제 밝혀내려고 하니까, 푸틴이 그랬어요.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암살이 또 두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이 전부 다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사부 장관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 죽은 거, 그리고 자기 그 큰아버지 존 F 케네디지,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큰아버지가 존 F 케네디니까 그걸 다 파헤치낸단 말이야. 그리고 9.11 테러 사건 이런 것도 다 드러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나가는 거야. 미국이 완전히 막 미국에서 불어오는 것이 완전히 태풍이야. 초태풍이라고. 248년 만에 미국이 대청소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영향이 없겠어? 어? 그러한 가운데 이게 분명히 판결이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바른 것은 사필기정이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이 분명히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특별 보좌관으로 있은 게 틀림없잖아. 그런데 그것이 가짜다 해가지고 판결한 놈이 잘못이라고. 미국에 이제 그 검사들, 판사들 잡혀가는 거 한번 보라고. 그런 걸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벌벌벌 뜨지 않겠어. 그리고 2020년 4.15 총선, 나도 출마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진실도 이제 드러날 수도 있고 말이야. 그리고 미국의 그 부정선거 한 거, 그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몇십만 명도 될 수 있어요. 몇만 명 아니라 몇십만 명. 그 감옥 가는 거 한번 보라고. 자, 그런 일이 미국에서 터지면은 우리나라도 엄청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하는 가운데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허경영 대통령 당선되는 걸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윤석열이 어떻게 내려오는가 요걸 보게 되고, 둘째는 허경영 신인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피선거권이 회복되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 5년짜리 대통령 아니란 말이야. 내 이야기 여러 번은 하지만은 세계 일가 통일 정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뭐 진시황이 뭐 천하를 일반적으로 통일해가지고 뭐 자기 아들 때 가서 망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초안지를 가지고 초나라, 한나라에 항호하고 초나라에 항호하고 한나라에 한고조하고 싸워가지고 뭐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또 뭐 그 뒤에 400년 지나가지고 또 한고조의 자손이 나와가지고 유비가 나와서 또 이렇게 나라를 땅 따먹게 하고 이렇게 예언했잖아. 그리고 이제 강개토 장수왕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넓히고 징기스칸 또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땅 따먹게 했는데, 그 제국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런 거 다 합해봐도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우는 이 나라는 세계 일가 통일 정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거, 전무후무한 그런 정부가 들어서는 거야.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 또 있지만은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야.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영화보다 몇백만 배 더 재밌단 말이에요. 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은, 끝까지 보시는 분은 늘 건강하시고, 날씨 추워지는데 건강하시고. 아래는 우리 대구 김진규 고모님께서 댓글을 너무 좀 가분하게 달아주셔가지고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고모님들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이렇게 함부로 하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투가 그러니까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 잊어야 뭔데
깨끗이 묻어버린 내 청춘이 것만 그래도 못 잊어 나 홀로 불러보네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어경영